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네,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 두 분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2002님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가님, 그 쇄신을 한다던 정의당 자중질환에 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소속 의원들의 쇄신안이 호응을 받지 못하자 그 비례대표 의원들의 총사퇴론까지 나왔습니다. 쇄신은커녕 개파간 자리싸움 변이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정의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담하죠. 참담하고 딴 건 모르겠는데 정의당을 오늘날의 이꼴로 만든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 사태, 두 번째가 박원순 조문 사태, 세 번째가 검수완박 찬성이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전체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이 세 가지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을 뭐랄까 사퇴시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박창진 뭐 이런 분들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나는 황당한 건 뭐냐면 자꾸 혁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당을 갖다 이렇게 만든 것은 모든 당원들의 책임이거든요. 하나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세력이 없어요. 당내에. 그리고 저기도 다릅니다. 진단 자체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뭐냐면 민주당 이중대, 보통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게 뭐냐면 정의당이 자기 색깔을 못 내고 민주당 이중대라다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쪽 버전은 또 달라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망했다.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그 짓을 제대로 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쇄신 얘기하고 너희들 물러나라 얘기하는 이런 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라도 좀 책임지고 얘기를 해라. 근데 거꾸로 지금 적반하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데 이런 뭐랄까 판단의 오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도 산업화 서사가 지나갔는데 못 찾으니까 그 줄푸세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노선 문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도 지금 그 다 지나간 거거든요. 80년대 민주화 서사 그리고 맨날 그 NL 그 친일파 타령 이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실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2000년대 들어서 이미 정보화 사회가 됐고 산업화 서사의 핵심이 뭐냐면 대기업 조직 노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뭐겁니까? 특권층이 됐거든요. 상위 임금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밖에도 근데 오히려 뭐가 존재하냐면 플랫폼 노동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이게 새로운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유권자 있지 않습니까? 2030들. 네. 이걸 잡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못 읽는 부분이 있겠거든요.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제대로 짚어야 되고 뭘 잘못했느냐. 이 세 가지 사태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여기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희생양 찾기입니다. 누구든. 그다음에 그 희생양 찾기 바탕에는 어떤 특정 정파의 그 이해관계가 딱 걸려 있고 그다음에 그 정파가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 사태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되는데 그 서사를 쓰지 못하고 옛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뭐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하다가 뭐 노동 중심성을 잃어버렸다. 아니 그 왜 서로 대립이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취받는 노동자가 누굽니까? 여성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굽니까? 여성들이란 말이죠. 이게 같은 문제인데 이거 나눠놓고서 안티페미로 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에서 뭐 혁신을 하자는 운동, 뭐 일해야 된다는 운동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의당 개혁 문제는 나중에 자리 한번 마련해서 진 작가님 또 깊이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2019님의 질문인데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정원의 모습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정원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발빠르게 본인 SNS에 글을 올렸던데 국정원 이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통보를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예. 여기부터 이제 박지원 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정면 부인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첩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정보를 유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 첩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첩보를 삭제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서 자기는 하지 않았다. 소설 쓰지 마라. 안보 장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에서를 정체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진실은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는데 예, 시점이 너무 공교롭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이를테면은 검찰 조직이 이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서류 생산과 관련된 무슨 직권남용도 아니고 예, 점점 더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제 뭐 장관이 그럼 뭐 이 서류를 뭐 지워라라고 했으면 물론 그게 이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 점점 더 이 죄라고 들고 나는 것이 좀 자잘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뭐 하여튼 수사가 들어가겠죠. 두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싶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